인생이 힘든 이유는 나쁜 사람 때문이 아니라 멀어지지 못한 사람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누군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화내면 내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누군가 힘들다고 하면 내 시간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더 피곤해지는 건, 관계가 많아질수록 더 외로워지는 건, 착하게 살수록 더 상처받는 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한 가지 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인생 후반 반드시 멀어져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관계를 끊으라고 부추기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를 지키는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합니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더 피곤해지는가?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면 사람이 편해진다고. 인생 후반엔 여유가 생긴다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오히려 더 무거워집니다. 더 지쳐갑니다. 왜일까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이용하는지, 누가 나를 소모시키는지, 누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지 이제는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멀어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을 착한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착한 사람은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착한 사람은 자기 감정보다 남의 기분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피곤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관계의 무게는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는 잃어버릴 시간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멀어지지 못합니다. 죄책감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차가운 건 아닐까? 내가 먼저 손을 놓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참습니다. 계속 견딥니다. 계속 소모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닫습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간 본성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이렇게 봤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다. 그는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희망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움직인다고. 타인의 행복보다 자신의 만족을 우선한다고.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슴도치의 딜레마.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다시 멀어집니다. 그러면 또 춥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까이 갑니다. 또 찔립니다. 인간관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습니다.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 거리를 조절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자신이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상대를 소모시키고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욕망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고독이야말로 자유다고. 이것은 냉소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깨닫는 진실입니다.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낼 필요는 없다는 것. 오히려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이라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는 반드시 멀어져야 한다는 것. 인생 후반에 반드시 멀어져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인생 후반, 우리가 반드시 멀어져야 할 사람들은 누구인가? 늘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유형이 있습니다. 만나고 나면 기진맥진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가 끝나면 머리가 아픕니다. 전화가 끝나면 숨이 막힙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계속 받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자기 고민만 털어놓습니다. 자기 감정만 쏟아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당신이 힘들다고 해도 금방 자기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릅니다. 빨아먹는 겁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감정을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니다. 왜 이런 사람이 곁에 남게 되었는가? 우리는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힘들다는데 어떻게 외면하겠어?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누가 들어주겠어? 착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착한 마음이 우리를 소모시켰습니다. 왜 나이 들수록 더 힘들어지는가? 젊었을 때는 체력이 있었습니다. 감정적 여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도 돌봐야 할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쳐있는 몸이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줄 여력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해석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동정심은 미덕이지만 자기 파괴는 어리석음이다. 연민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망가뜨린다면 그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는 당신의 연민을 이용합니다. 당신의 착함을 소모시킵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니어가 깊이 공감할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70세 김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4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불평만 했습니다. 남편 욕, 자식 욕, 세상 욕. 김 여사님은 늘 들어주었습니다. 힘들겠다 그래도 참아라 다 지나간다. 40년을 그렇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 여사님이 아팠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나 요즘 힘들어. 그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나도 요즘 너무 힘들어. 우리 남편이 또... 그리고 다시 자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그날 깨달았습니다. 40년 동안 내가 들어준 건 우정이 아니라 일방적인 희생이었다는 것을. 조용히 멀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싸울 필요 없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서서히 거리를 두면 됩니다. 전화가 오면 바쁘다고 하십시오. 만나자고 하면 몸이 안 좋다고 하십시오.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당신은 바쁩니다. 당신 자신을 돌보느라. 실제로 당신은 아픕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조용히 멀어지십시오. 죄책감 느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죄책감으로 묶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너 힘들 때 도와줬잖아. 내가 날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들먹이며 현재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사람.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빚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 빚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빚으로 평생 당신을 묶어둡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니다. 왜 이런 사람이 곁에 남게 되었는가? 우리는 빚진 기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도 저 사람이 날 도와줬잖아. 내가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면 안 되지. 그래서 계속 관계를 유지합니다. 계속 요구를 들어줍니다. 계속 소모됩니다. 왜 나이 들수록 더 힘들어지는가? 시간이 지날수록 빚은 늘어납니다. 내가 너 결혼할 때도 도와줬잖아. 내가 너 애들 키울 때도 도와줬잖아. 빚이 쌓이고 쌓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갚을 수 없는 빚이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해석을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선행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도움을 주면서 대가를 바란다면 그것은 거래입니다. 선행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래라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갚았습니다. 더 이상 빚진 게 없습니다. 시니어가 깊이 공감할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65세 박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동생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동생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박 선생님이 도와줬습니다. 큰 돈을 빌려줬습니다. 갚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30년. 동생은 명절 때마다 말했습니다. 형, 그때 형이 날 살렸어. 그리고 부탁했습니다. 형, 이번에 애 학원비 좀. 형, 이번에 차 바꾸는데 좀. 형, 이번에 집 수리하는데 좀. 30년간 계속 부탁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계속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박 선생님이 은퇴하고 어려워졌을 때 동생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은 나보다 잘 사는데 왜 내게 손을 벌려? 그날 박 선생님은 깨달았습니다. 은혜는 빚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은혜는 서로를 묶지 않는다는 것을. 조용히 멀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갚았습니다. 이제는 안 된다고 말할 시간입니다. 미안한데 이번엔 도와줄 수 없어. 내 형편도 어려워. 이해해줘. 처음엔 서운해할 겁니다. 화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진짜 은혜는 상대의 거절을 존중합니다.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거래였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 거래에서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습니다. 비교와 평가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넌 여전히 그 모양이네. 나는 벌써 이만큼 했는데. 내 자식은 뭐하냐? 우리 애는 벌써.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을 평가하는 사람. 당신의 삶을 재는 사람. 그 사람 곁에서는 늘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뭘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기준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니다. 왜 이런 사람이 곁에 남게 되었는가? 우리는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 넌 잘했어. 그래, 넌 충분해.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했습니다. 계속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 나이 들수록 더 힘들어지는가? 나이가 들면 비교할 것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내 직장, 내 월급이었습니다. 지금은 내 건강, 내 자식입니다. 넌 벌써 병원 다니냐? 내 애는 아직도 결혼 안 했냐? 비교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반박할 힘도 없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해석을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불행에서 위안을 얻는다. 비교하는 사람은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확인하려 합니다. 당신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높이려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불안입니다. 그 사람의 열등감입니다. 시니어가 깊이 공감할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68세 이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만난 친구들.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 자식들은 뭐하냐? 이 여사님이 대답했습니다. 큰애는 회사 다니고 작은애는 가게에.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큰애는 의사고 작은애는 변호사야. 이 여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도 물었습니다. 넌 손주 몇이야? 넌 남편이랑 잘 지내? 넌 건강은 괜찮아? 모든 질문이 비교였습니다. 모든 대화가 평가였습니다. 이 여사님은 그날 집에 와서 생각했습니다. 50년 만에 만났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냥 서로를 재는 자리였다는 것을. 조용히 멀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교하는 사람과는 대화하지 마십시오. 질문에 성의 없이 답하십시오. 그냥 그렇게 살아. 잘 모르겠어. 별일 없어.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삶을 보고할 의무 없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오면 받지 마십시오. 동창회나 모임에 나가지 마십시오.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바빠서 못 가겠어. 거짓말이 아닙니다. 당신은 실제로 바쁩니다. 평온을 지키느라. 당신은 실제로 아픕니다. 비교에 지쳐서. 멀어지십시오. 당신의 삶은 비교당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불행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불만인 사람이 있습니다. 정부가 문제, 경제가 문제, 날씨가 문제, 사람들이 문제, 모든 게 문제입니다. 그 사람과 있으면 세상이 어둡게 보입니다. 희망이 사라집니다. 웃음이 죄처럼 느껴집니다. 불행은 전염됩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니다. 왜 이런 사람이 곁에 남게 되었는가? 우리는 동정했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힘든 삶을 살았어. 저 사람은 상처가 많아. 그래서 이해하려 했습니다. 받아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불행은 끝이 없었습니다. 왜 나이 들수록 더 힘들어지는가? 나이가 들면 우리도 불안해집니다. 건강, 경제, 외로움. 우리도 불안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부정성까지 받아주면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불안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남의 것까지 떠안을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해석을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불필요한 고통은 피해야 한다. 불행한 사람을 돕는 것은 선행입니다. 하지만 불행을 즐기는 사람과 함께 불행해지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행을 정체성으로 삼습니다.
불행이 없으면 자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행복해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불행하고 싶어 합니다. 시니어가 깊이 공감할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72세 정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웃에 혼자 사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가끔 반찬을 갖다 드렸습니다. 이야기 상대가 되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늘 불평만 했습니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요즘 젊은 것들은 나라가 망해도 싸. 처음엔 맞장구 쳐드렸습니다. 그러게요. 힘드시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정 선생님도 우울해졌습니다. 뉴스를 봐도 짜증났습니다. 사람들을 봐도 불편했습니다. 세상이 어둡게 보였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저 할머니한테 전염된 거구나. 정 선생님은 방문 횟수를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세상이 다시 괜찮아 보였습니다. 조용히 멀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행을 전염시키는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좋은 일도 있잖아요. 이런 말은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더 화내게 만듭니다. 그냥 듣지 마십시오. 만나지 마십시오. 연락하지 마십시오.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의 하수구가 아닙니다. 불행을 전염시키는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항상 요구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엔 작은 부탁입니다. 미안한데 이것만 좀 도와줘. 도와줍니다. 그러면 또 부탁합니다. 저번에 도와줘서 고마웠어. 그런데 이번엔 또 도와줍니다. 그러면 또 부탁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 도움이 필요한 거구나.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쓸모만 필요한 거구나.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니다. 왜 이런 사람이 곁에 남게 되었는가? 우리는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이 우리를 만족시켰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용이었습니다. 왜 나이 들수록 더 힘들어지는가? 나이가 들면 우리의 쓸모도 줄어듭니다. 돈도 예전만 못합니다. 힘도 예전만 못합니다. 시간도 예전만 못합니다. 그런데 요구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와줄 수 없게 되면 그 사람은 떠납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해석을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을 수단으로 삼는다. 이것은 칸트의 말을 뒤집은 것입니다. 칸트는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현실을 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을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을.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사람으로 보는지, 누가 우리를 수단으로 보는지. 시니어가 깊이 공감할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66세 최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만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자주 도움을 청했습니다. 집사님, 애 봐주실 수 있어요? 집사님, 반찬 좀 나눠주실 수 있어요? 집사님, 병원 좀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최 여사님은 다 들어줬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 여사님이 아팠을 때, 허리를 다쳐서 움직이기 힘들었을 때, 그 집사님에게 연락했습니다. 제가 요즘 힘들어서요. 반찬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그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저도 요즘 바빠서요. 미안해요. 그리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최 여사님이 회복된 후 그 집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사님 괜찮아지셨어요? 그런데 요번에 또 부탁이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그날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교제가 아니라 거래였다는 것을. 조용히 멀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안 된다고 말하십시오.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미안한데 이번엔 어려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사람이 서운해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관계는 한쪽이 계속 주고 한쪽이 계속 받는 게 아닙니다.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닙니다. 착취입니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유형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는 건 틀렸어. 내 말을 들어야 해.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항상 자기 방식을 강요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당신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의 연장선으로 봅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니다. 왜 이런 사람이 곁에 남게 되었는가? 때로는 가족입니다. 때로는 오랜 친구입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날 위해서 하는 말이겠지. 좋은 뜻으로 하는 거겠지. 그래서 참았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접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존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나이 들수록 더 힘들어지는가? 나이가 들면 우리도 확고해집니다. 우리만의 방식이 생깁니다. 우리만의 가치관이 생깁니다. 그런데 누군가 계속 그것을 부정하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이게 편한데, 그런데 계속 틀렸다고 하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해석을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은 타인을 지배하는 것이다.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당신을 지배하려 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삶을, 당신의 선택을.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권력욕입니다. 통제욕입니다. 시니어가 깊이 공감할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69세 강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형님이 있었습니다. 형님은 늘 간섭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내가 뭘 안다고. 강 선생님은 평생 형님 말을 들었습니다. 직장도 형님이 정해준 곳으로 갔습니다. 결혼도 형님이 소개한 사람과 했습니다. 은퇴 후 강 선생님은 서예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형님이 말했습니다. 그런 거 배워서 뭐하게. 시간 낭비야. 강 선생님은 또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TV에서 서예 전시회를 봤습니다. 자기 또래 사람들이 붓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강 선생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한 번도 안 해봤을까? 그날 강 선생님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고. 조용히 멀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고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뭘 하는지, 당신이 뭘 선택했는지 알려줄 필요 없습니다. 요즘 뭐 하냐? 그냥 이것저것 구체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간섭하면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내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조언은 고맙지만 내 방식대로 할게. 상대가 화낼 수 있습니다.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당신이 하는 겁니다.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는 사람 유형이 있습니다. 넌 원래 그랬잖아. 내가 변할 줄은 몰랐네. 옛날 내가 좋았는데. 당신의 과거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의 현재를 보지 않는 사람. 당신의 성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당신은 언제나 과거의 당신입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니다. 왜 이런 사람이 곁에 남게 되었는가? 오래 알고 지낸 사람입니다. 학교 친구, 옛 직장 동료, 오래된 이웃.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오래 알았으니까 계속 알고 지내야지. 하지만 오래 알았다는 것이 계속 알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 나이 들수록 더 힘들어지는가? 나이가 들면 우리는 변합니다. 생각도 변합니다. 가치관도 변합니다. 우선순위도 변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우리를 과거로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를 부정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장을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변화를 부정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해석을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변화는 삶의 본질이다. 변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변합니다. 성장합니다. 진화합니다.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는 사람은 당신의 생명력을 부정하는 겁니다. 시니어가 깊이 공감할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71세 윤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대학 동창이 있었습니다. 50년 지기입니다.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옛날 이야기만 했습니다. 우리 20대 때 말이야. 그때 우리 참 예뻤지. 그때가 좋았어. 처음엔 즐거웠습니다. 추억을 나누는 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현재의 윤 여사님에게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윤 여사님은 요즘 그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전시회에도 참여했습니다. 설레고 기뻤습니다.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나 요즘 그림 그려. 전시회도 했어.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 근데 우리 젊었을 때 말이야. 또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윤 여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는 과거의 나만 보고 싶어 하는구나. 현재의 나는 보고 싶지 않은 거구나. 조용히 멀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현재를 말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관심 없습니다. 요즘 뭐해? 그냥 지내.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만남의 횟수를 줄이십시오. 요즘 바빠서. 몸이 안 좋아서. 과거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묶어두는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를 긍정하는 겁니다. 멀어지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관계를 끊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 아닐까? 배신하는 거 아닐까? 이기적인 거 아닐까? 아닙니다. 멀어지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의무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다. 남을 돌보기 전에 나를 돌봐야 합니다. 남을 사랑하기 전에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당연한 순서입니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것부터 씁니다. 그 다음에 옆 사람을 돕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먼저 살아야 남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괜찮아야 남도 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멀어지십시오. 당신을 소모시키는 사람에게서, 당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서, 당신을 부정하는 사람에게서.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착함과 존중은 다릅니다. 우리는 평생 착한 사람이 되라고 배웠습니다. 참으라고, 양보하라고, 이해하라고. 하지만 착함과 존중은 다릅니다. 착한 사람은 자기를 희생합니다. 존중하는 사람은 경계를 지킵니다. 착한 사람은 모든 것을 받아줍니다. 존중하는 사람은 선택합니다. 착한 사람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존중하는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존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를 존중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만 곁에 두는 사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품위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 있다. 자기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품위입니다. 진짜 성숙입니다. 진짜 지혜입니다. 혼자 있는 것은 외로운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합니다. 사람들과 멀어지면 외롭지 않을까?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은 외롭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데도, 자주 만나고 통화하는데도 여전히 외롭지 않습니까?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오는 게 아닙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옵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 속에 있을 때 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혼자 있는 것은 외로운 게 아닙니다. 평온한 겁니다. 자유로운 겁니다. 온전한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적은 것이 많은 것보다 낫다는 것을,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은 관계보다 깊은 관계가 소중하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이 나쁜 관계보다 낫다는 것을. 인생 후반은 선택의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걸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학교도 직장도 관계도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인생 후반은 선택의 시간입니다. 무엇을 할지,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무엇을 포기할지, 이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누구와 나눌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선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지혜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아는 데 있다.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 누구와 만나지 않을 것인가? 무엇을 거절할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인생 후반, 우리는 용기 있게 선택해야 합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끊을 용기.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과 멀어질 용기. 혼자 있을 용기. 이것이 인생 후반의 과제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평생을 착하게 살았습니다. 남을 배려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당신을 지켜도 됩니다. 당신을 선택해도 됩니다. 그것이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존중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고독하게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냉소적이라고 했습니다. 비관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행복했습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만의 방식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만의 속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사십시오. 인생 후반에 반드시 멀어져야 할 사람들에 대해 말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죄책감으로 묶는 사람, 비교와 평가를 멈추지 않는 사람, 불행을 전염시키는 사람, 항상 요구만 하는 사람,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는 사람. 이들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착함과 존중은 다릅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존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를 존중하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만 곁에 두는 사람. 인생 후반은 선택의 시간입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낼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 이 모든 것을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의 평온을 위해, 당신의 존엄을 위해, 당신의 남은 삶을 위해 멀어지십시오. 조용히, 담담하게, 죄책감 없이.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첫 40년은 텍스트를 쓰는 시간이고 그 다음 30년은 그 텍스트에 주석을 다는 시간이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텍스트, 이제 그 주석을 다는 시간입니다. 당신만의 해석으로, 당신만의 의미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그렇게 사십시오. 고요하게, 단단하게, 당신답게. 이것이 인생 후반의 지혜입니다. 멀어질 용기, 혼자 있을 평온, 자기 자신을 지키는 품위. 당신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실천할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영상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평온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